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제18강 심산비폭.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산수화 16강에서 18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제18강 심산비폭. 심산비폭 천학만폭 금강관규 불정하처 백천만성 거산장폭. 103화 심산비폭. 104화 천학만폭. 105화 금강관규. 3점 감상하시겠습니다. 103번 이 그림은 방소정 심산비폭이라 했습니다. 소정 변관식 화백의 그림을 따라 그린 깊은 산 감추어진 폭포입니다. 자, 금강산을 알려고 들어가고 올라가려면 연습이 필요해서 소정의 그림을 안내를 받고 갑니다. 우선 누구나 만만하게 여길 만한 곳을부터 찾으러 가다가 뜻밖에도 장대하게 굽이치는 폭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미리 헤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경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누구의 안내를 받으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부딪혀서 그 놀라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놀란 느낌을 이 그림에다가 그냥 쏟아놓고 고백합니다. 104번의 이 그림은 반겸제 천학만폭이라 했습니다. 겸제 정선 화백의 그림을 본떠서 그린 천골짜기 만폭포입니다. 겸제의 만폭동 그림을 본떴습니다. 겸제의 만폭동 그림은 최상의 안목과 역량을 보여줬다고 모든 사람이 찬사합니다. 나는 찬사나 바치고 말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제는 훌륭한 교사이지만 또한 반면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제를 반면교사로 삼고 반론을 제기해 내 나름대로 금강산 만폭동을 내 나름대로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겸제가 폭포며 나무며 산이며 모두 중앙에 있는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모여들게 그렸습니다. 나는 반대가 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탐방객의 모습을 아주 조그만하게 그려놓고 그 보잘것없는 탐방객들이 함부로 근접하면서 그 경치가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게 폭포며 산이며 나무며 모두 탐방객으로 향해 모여드는 게 아니고 탐방객으로부터 멀리 아득하게 멀어지도록 그랬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랬습니다. 겸자는 탐방객에게 모여들게 그렸고 나는 탐방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그렸습니다. 나는 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105번 이 그림은 방겸제 금강관교입니다. 겸제 정선의 그림을 따라 그린 금강산 한곳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교란 말을 미리 번역하기 어려워서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관교는 대나무통, 대통을 눈에다 대고 무엇을 본다는 말입니다. 넓고 큰 것을 한 곳만 본다고 할 때 그 좁은 소견을 나무래라고 쓰는 겁니다. 또는 겸양하는 뜻으로 나는 큰 이치를 관교, 대통을 드러나고 본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겸자가 보고 그린 금강산을 나는 한 곳만 다시 대나무통으로 들여보고 다시 그리는 것을 나무랄 일인가요? 사람이 이룬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엄청나게 큰 산이 끝없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 조금은 알아. 대통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보고 조금은 알아. 경도망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 바란다고 산에 대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다시 그렸습니다. 106화 불정하처 107화 백천만성 108화 거산장폭 3점 감상하시겠습니다. 106번의 이 그림은 방겸제 불정하처입니다. 겸제 정선의 그림을 본따서 그린 부처머리 어디에, 부처머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림입니다. 부처머리 같은 산봉우리는 모든 경치의 으뜸이고 진실의 핵심이라 여기고 지나치게 물어볼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중앙에다 그려놓고 뒤에 더 높은 산을 많이 그렸습니다. 뒤에 더 높고 큰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으면서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그 산은 뭐라고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내는 초목은 부처머리를 빛내지 않고 오히려 조금 초라하게 보이게 합니다. 찾고 있는 것이 어딘지 알 수 없어야 그것이 진실로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알 것이 아닌가요? 그래야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요? 부처머리만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이 그림에다 나타냈습니다.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높고 낮고 뚜렷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모두 대등한데 그건데 어느 하나만 우뚝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차등론의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7번의 이 그림은 방겸제 백천만성입니다. 겸제 정선을 따라 그린 백냇물 만소리. 냇물이 100개로 흘러가고 소리는 만 가닥으로 난다 하는 말입니다. 물이 여러 가닥으로 많이 흐르는 것은 산이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크고 높은 산이 물을 간직하고 있다가 내보내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물이 스스로 흐른다고 여기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면서 감탄합니다. 산은 이런 말을 들어도 조금 더 서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은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소리를 내며 그러지만
산은 거대한 자태를 감출 수 없어 말없이 드러내면서 뒤로 물러나는 경쟁이나 합니다. 자기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 물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그것만 대단하게 하지 말고 산이 뒤로 물러가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108번의 여림은 방단원 거산 장포기를 했습니다. 단원 김홍도 화백의 그림을 본떠 그린 큰 산 긴 폭포입니다. 산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거대한 폭포가 길게 들이운 광경을 멀리서 바라다보고 위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 가까이 살피고도 큰 산의 자태를 보고 많이 감탄했지만은 밖으로 나와 첩첩거북 너머의 긴 폭포를 보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낍니다. 진실의 인식은 안팎에서 하고 안에서 얻은 것과 밖에서 본 것을 서로 견주어 봐야 알 것을 알고 느낄 것을 느낀다고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산수화 제19강에서 21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는 새로운 강좌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강좌는 세계문학 백문 백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